당뇨는 설탕만 피하면 된다. 그 말 절반만 맞습니다. 서울 마포에서 30년 넘게 내과를 운영했던 65세 정영훈입니다. 건강을 위해 군고구마를 드신다고요? 하지만 군고구마가 설탕보다 혈당을 더 올릴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건강식이라 믿고 매일 먹던 음식이 오히려 병을 키우고 있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당뇨는 평생 약을 먹어야만 하는 병이 아닙니다. 식사 순서 하나만 바꿔도 혈당이 40씩 떨어집니다.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설탕보다 더 위험한 음식, 식사 순서로 혈당을 조절하는 원리, 그리고 당뇨약 없이도 수치를 안정시키는 실제 사례 생활 법칙을 알게 되실 겁니다. 단순한 상식이나 유행이 아닙니다. 제 몸으로 실험했고 수많은 환자들이 약을 끊고 변화된 이야기입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지 않으면 지금 드시는 그 음식이 오히려 혈당을 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절대 넘기지 마세요.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당뇨 진단을 받고 나면 대부분 가장 먼저 설탕을 끊습니다. 사탕, 케이크, 탄산음료 다 안 드시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혈당은 여전히 높다고 말하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선생님, 저는 단 음식 아예 안 먹어요. 과자도 끊었고 콜라도 안 마셔요. 그럴 때 저는 식사일지를 살펴봅니다. 그리고 참 자주 발견되는 음식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군고구마입니다. 어느 날 68세 김말순 어르신이 제 진료실을 찾아오셨습니다. 당뇨약을 꾸준히 드셨지만 당화 혈색소는 8.5까지 올랐고 더 이상은 약을 늘려야 할 수도 있다고 말씀드렸더니 굉장히 당황하시더군요. 근데 저는 진짜 열심히 관리해요. 군고구마만 간식으로 조금 먹었어요. 제가 그날 점심 식사 후 2시간쯤 지나 군고구마 한 개를 드시게 한 뒤 혈당을 재봤습니다. 그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식후 안정되던 혈당이 30분 만에 240까지 치솟은 것이었습니다. 군고구마는 건강식으로 알려져 있지만 조리 방식에 따라 완전히 달라집니다. 굽는 과정에서 전분이 급격히 당으로 전환되며 혈당을 아주 빠르게 올리는 성질로 바뀌는 겁니다. 설탕의 혈당 지수 GI는 약 65입니다. 그런데 군고구마는 최고 90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노랗고 달달한 호박 고구마일수록 더 높고요. 즉, 군고구마 한 개가 설탕보다 혈당을 더 치게 만든다는 뜻입니다. 그럼 고구마를 먹으면 안 되느냐? 아닙니다.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 찐고구마로 드세요. 찌는 과정에서는 전분이 천천히 분해되기 때문에 혈당 상승 속도가 완만해집니다. 둘째, 양을 줄이세요. 80g 이하, 즉 작은 찐고구마 반 개 정도면 충분합니다. 셋째, 공복에 드시면 안 됩니다. 공복 상태에서 먹으면 어떤 음식이든 혈당이 훨씬 더 빠르게 오릅니다. 식후 간식으로 소량, 이게 핵심입니다. 넷째, 몸에 맞는지 확인하세요. 사람마다 혈당 반응은 다릅니다. 한 번쯤은 고구마를 먹기 전과 30분 후 혈당을 측정해 보시는 걸 권합니다. 김말순 어르신은 그날 이후 군고구마를 찐고구마로 바꾸고 양도 줄이고 식후에만 드셨습니다. 3달 뒤 당화 혈색소가 8.5에서 7.0까지 떨어졌고 약도 절반으로 줄였습니다. 설탕보다 군고구마가 더 무서울 줄 몰랐어요. 근데 찐고구마로 바꿨을 뿐인데 이렇게 달라지네요. 말순 어르신이 웃으며 그렇게 말씀하셨죠. 건강하다고 믿고 먹던 음식이 사실은 내 몸엔 독이 될 수 있습니다. 그걸 아는 순간부터 진짜 변화는 시작됩니다. 진료를 하다 보면 참 이상한 상황을 자주 마주하게 됩니다. 음식 조절도 하고 군것질도 안 하고 운동도 나름 한다는데
혈당이 계속 높다는 거죠. 그럴 땐 저는 꼭 식사 순서를 물어봅니다. 식사하실 때 뭐부터 드세요? 하고요. 그러면 거의 다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밥부터 먹죠. 국 한 숟가락 뜨고, 반찬 먹고, 다시 밥 먹고. 사실 이게 문제였습니다. 밥, 국 같은 탄수화물부터 먹기 시작하면 혈당이 급격히 올라갑니다. 왜냐고요? 공복 상태에서 들어오는 첫 음식에 우리 몸은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거든요. 특히 탄수화물은 빠르게 당으로 바뀌니까 인슐린이 쏟아지듯 분비되며 혈당이 롤러코스터처럼 들쭉날쭉해집니다. 반대로 식사 순서만 바꾸면 혈당이 눈에 띄게 안정됩니다.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채소, 단백질, 밥 이 순서대로 드시는 겁니다. 처음에 채소를 먹으면 섬유질이 장벽을 코팅해 줍니다. 그 덕분에 나중에 들어오는 탄수화물의 흡수가 늦어지고 혈당이 천천히 오르게 됩니다. 그리고 단백질은 인슐린 분비를 도와주고 포만감을 주니까 과식도 막아줍니다. 실제로 일본 교토대 연구에 따르면 식사 순서만 바꿔도 식후 혈당이 평균 37%나 낮아졌다고 합니다. 이건 제 환자 중 한 분, 90세 정기철 어르신 이야기에서도 확인됐습니다. 기철 어르신은 당화 혈색소가 8.2까지 올라가 인슐린 주사를 권유받던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현미밥도 먹고, 기름진 거도 안 먹는데, 왜 자꾸 혈당이 올라갈까요? 기철 어르신의 식사 모습을 보니 항상 밥을 먼저 드시고 국물 한 숟가락, 그 다음에 반찬이더군요. 그래서 제가 제안 드렸습니다. 밥은 제일 나중에 드셔보세요. 먼저 채소 한두 접시 드시고 그 다음에 생선이나 두부 같은 단백질, 마지막으로 밥 한 숟갈만 드셔보세요. 처음엔 어색하다고 하셨지만 한 달만 해보자고 약속드렸죠. 그리고 3달이 지나고 다시 검사했을 때 당화 혈색소가 8.2에서 6.4까지 내려갔습니다. 인슐린은 결국 안 맞으셔도 됐고 복용 중이던 약도 반으로 줄였어요. 아니, 밥 순서만 바꿨을 뿐인데, 이렇게 차이가 나나요? 왜 이걸 이제야 알았을까요? 기철 어르신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실천 방법 다시 말씀드릴게요. 아침이든 점심이든 저녁이든 똑같습니다. 양배추나 상추 같은 채소부터 드세요. 그 다음엔 단백질, 예를 들어 두부, 계란, 생선, 살코기. 마지막에 밥을 소량만 드세요. 이렇게만 해도 식후 혈당이 확연히 다르게 나옵니다. 실제로 저도 이 방법을 10년 넘게 실천하고 있고 현재 식후 혈당은 140을 넘지 않습니다. 당뇨는 약보다 습관입니다. 오늘 식사부터 순서를 한번 바꿔보세요. 당신의 혈당이 반응할 겁니다. 예전에는 저도 과일은 무조건 좋은 줄 알았습니다. 비타민 많으니까 마음껏 먹어도 괜찮겠지. 그게 얼마나 위험한 생각인지 당뇨를 앓고 나서야 알게 됐습니다. 진료실에 오시는 분들 중에도 많아요. 선생님, 저는 단 건 안 먹어요. 과일만 조금 먹어요. 사과 한 개, 수박 한 조각, 바나나 반 개 정도요. 그런데 그게 혈당을 망치고 있다는 걸 모르십니다. 과일에도 당이 많습니다. 그리고 문제는 그 당이 생각보다 빠르게 혈당을 확 끌어올린다는 데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바나나, 수박, 파인애플. 이 3가지는 당뇨 있는 분들께는 정말 조심해야 하는 과일입니다. 혈당 지수 GI가 높거든요. GI란 음식을 먹고 혈당이 얼마나 빨리 오르는지를 나타내는 숫자인데 바나나는 60, 수박은 무려 72입니다. 제 환자 중에 75세 이순자 할머니가 계셨어요. 여름마다 수박을 간식처럼 즐기셨고 물 많고 시원하니까 괜찮겠지 하셨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어지럽다고 하셔서 혈당을 재봤더니 식후 혈당이 212 넘은 겁니다. 그날 이후 제가 할머니와 함께 과일 먹기 전후로 혈당을 측정하는 실험을 했습니다. 딸기, 수박, 바나나, 사과, 토마토 같은 양을 먹었는데 수박은 60 이상, 바나나는 70 이상 혈당이 올랐고 딸기랑 토마토는 20 정도밖에 안 올랐습니다. 이걸 보고 순자 할머니가 깜짝 놀라셨어요. 아니, 내가 먹던 과일이 이렇게 혈당에 영향을 주는 줄은 몰랐네요. 그래서 제가 알려드린 과일 섭취 원칙은 이렇습니다. GI 낮은 과일만 선택하세요. 딸기, 블루베리, 토마토처럼 지수가 낮은 과일이 좋습니다. 토마토는 과일 중에서도 GI가 30 이하입니다. 양을 줄이세요. 과일은 간식이 아니라 약처럼 생각하셔야 합니다. 성인 손바닥 크기 약 80g 이하만 드시는 게 좋습니다. 식후 2시간 뒤에 소량 섭취하세요. 공복이나 식후 바로 먹으면 혈당을 크게 올립니다. 단백질이나 지방과 함께 드세요. 예를 들어 사과 한 조각에 치즈나 견과류를 곁들이면 혈당 상승을 천천히 만들 수 있습니다. 지금도 순자 할머니는 매일 아침 식후 2시간쯤 지나 딸기 서너 알이나 방울토마토 몇 개만 드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젠 간식도 조심해서 먹으니 혈당이 훨씬 안정돼요. 하시며 주변 어르신들께도 그 방법을 알려주시더군요. 과일은 분명 좋은 음식입니다. 하지만 당뇨 있는 분들에겐 양과 종류, 타이밍이 전부입니다. 좋다고 마냥 먹다 보면 당분이 병을 키우는 칼날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 과일은 몸에 좋은 간식이 아니라 주의가 필요한 당분으로 보셔야 합니다. 그게 혈당을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여러분 공복 혈당 낮추기 어렵죠? 밤새 아무것도 안 먹고 자는 동안 우리 몸은 간에 저장된 당을 꺼내 씁니다. 그 덕분에 아침 혈당이 유독 높아지기 쉽습니다. 그리고 이때 뭘 가장 먼저 입에 넣느냐가 그날 혈당 흐름을 완전히 갈라놓습니다. 대부분 커피, 빵, 밥, 과일부터 드시죠? 아쉽지만 다 혈당을 확 끌어올리는 음식들입니다. 특히 공복에 과일 주스나 바나나는 혈당을 폭발시킵니다. 그냥 하루를 망치는 겁니다. 그럼 뭘 먼저 먹어야 하느냐? 정답은 바로 양배추찜입니다. 양배추는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아침 장벽을 코팅해 줍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들어오는 밥이나 반찬이 혈당을 천천히 올리게 되는 거죠. 뿐만 아니라 양배추엔 인슐린 감수성을 높이는 성분도 들어 있어서 혈당을 더 잘 조절하도록 도와줍니다. 그리고 면역력 강화에 좋은 비타민 C, 위장 보호에 좋은 설포라판 같은 성분도 들어 있어서 당뇨뿐 아니라 몸 전체에 좋은 영향을 줍니다. 방법도 아주 간단합니다. 양배추 반 통을 손바닥 크기로 잘라요. 깊은 접시에 담고 물을 조금 뿌립니다. 뚜껑을 덮고 전자레인지에 3분 돌리면 끝입니다. 전자레인지 없으면 찜기에 5분 정도 쪄도 괜찮습니다. 너무 오래 찌면 영양소가 파괴되니까 딱 숨이 죽을 정도만 해주세요. 맛이 심심하다고요? 된장 1티스푼이나 올리브유 몇 방울만 넣으면 먹기도 훨씬 수월합니다. 하지만 마요네즈나 고추장은 피하세요. 생각보다 당이 많거든요. 양은 손바닥만 한 크기의 양배추 10장 정도면 충분합니다. 이걸 아침 첫 음식으로 드시고 10분 정도 지나서 평소 식사를 하시면 됩니다. 양배추찜을 먼저 먹은 날은 확실히 다릅니다. 공복 혈당이 150 넘던 분도 일주일이면 110까지 떨어지는 걸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좋은 건 이건 매일 실천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전날 밤에 미리 쪄두고 냉장고에 넣어두면 아침에 전자레인지에 데우기만 하면 되니까 시간도 거의 안 듭니다. 특별한 약도 아니고 비싼 건강식품도 아닙니다. 단돈 1,000원이면 한 통 사고도 남는 양배추. 이걸 아침 첫 한 입으로 바꾸는 것. 그게 하루 혈당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오늘 저녁 장 보러 가신다면 양배추 한 통부터 담아보세요. 내일 아침이 달라질 겁니다. 당뇨 있는 분들, 간식은 참 어렵죠. 먹자니 걱정되고 안 먹자니 허기지고 그러다 자꾸 군것질하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선생님, 저 간식도 조심해요. 살찔까봐 저지방 크래커나 떡 같은 거 가볍게만 먹어요. 그런데요, 바로 그 가벼운 간식이 오히려 혈당을 더 크게 올리고 배고픔을 더 자주 불러온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그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지방이 없기 때문입니다. 지방은 우리가 흔히 오해하고 있는 영양소입니다. 지방 살찐다. 지방 콜레스테롤 높아진다. 이렇게만 생각하시는데 사실 지방은 포만감을 오래 유지시키고 혈당의 급상승을 막아주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특히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공복감이 심해질수록 혈당 조절이 더 어려워집니다. 계속 뭔가 먹게 되니까요. 그게 바로 혈당의 롤러코스터를 만드는 원인이 됩니다. 그러니까 간식을 안 먹는 게 아니라 간식의 구성을 바꿔야 하는 겁니다. 그럼 어떤 간식이 좋을까요? 첫 번째, 방탄홍차. 홍차를 진하게 우리고 버터를 티스푼으로 2분의 1 정도 넣어서 저어 마십니다. 지방이 포만감을 오래 유지시켜주고 커피보다 자극도 적습니다. 위장이 약하신 분들도 잘 맞는 편입니다. 두 번째, 사과와 땅콩버터. 사과는 섬유질이 많고 땅콩버터엔 좋은 지방과 단백질이 들어있어 혈당을 천천히 올리고 배도 든든합니다. 단, 무가당 땅콩버터로 꼭 고르셔야 해요. 시중 제품엔 설탕이 잔뜩 들어간 것도 많거든요. 세 번째, 견과류 한 줌. 호두, 아몬드, 땅콩 다 괜찮습니다. 단백질과 건강한 지방이 풍부해서 식사 사이 허기를 잘 막아줍니다. 다만 하루 한 줌, 소금 안 들어간 생견과로 드세요. 짜게 먹으면 혈압에도 안 좋습니다. 네 번째, 삶은 계란, 아보카도. 요즘은 마트에서도 쉽게 구할 수 있죠. 둘 다 단백질과 지방이 골고루 들어있어 혈당에 부담 없이 포만감을 줍니다. 간식은 포기하는 게 아닙니다. 배를 부르게 먹는 게 문제가 아니라 빨리 꺼지는 간식을 자꾸 먹는 게 문제입니다. 혈당은 음식 자체보다 그걸 얼마나 자주 먹느냐에 더 민감합니다. 허기를 오래 잡아주면 자연스럽게 식사량도 줄고 혈당도 안정됩니다. 오늘부터는 떡이나 과자, 저지방 크래커 대신 포만감 있는 간식 한번 바꿔보세요. 입은 즐겁고 몸은 편해질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간식도 전략이 필요하다는 것. 그걸 실천하신 순간 당뇨 관리는 훨씬 쉬워집니다. 제가 환자들에게 항상 하는 말이 있습니다. 당뇨는 약보다 습관입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5가지. 다 책에서 본 이론 아닙니다. 제 몸으로 해봤고 수천 명 환자분들이 직접 실천해서 변화를 만들어낸 방법들입니다. 그럼 하나씩 정리해 드릴게요. 메모하셔도 좋고 바로 오늘부터 시작하셔도 좋습니다. 첫째, 군고구마 대신 찐고구마. 건강식인 줄 알고 매일 드시던 군고구마. 사실은 혈당을 훅 끌어올리는 당 폭탄이었습니다. 굽지 말고 찌세요. 80g 이하 반 개만. 절대 공복에 드시지 마시고 식후에 소량만 드세요.
이걸로 당화혈색소가 1 이상 떨어진 분 많습니다. 둘째, 식사 순서를 바꾸세요. 밥부터 먹는 습관, 이젠 채소 먼저 드시는 걸로 바꿔보세요. 순서는 딱 이렇습니다. 채소, 단백질, 탄수화물. 이렇게만 해도 식후 혈당이 30에서 40은 확실히 줄어듭니다. 약보다 강한 순서의 힘 믿어보세요. 셋째, 과일은 약처럼 드셔야 합니다. 좋다고 해서 그냥 먹었어요. 그게 가장 무서운 말입니다. 바나나, 수박, 파인애플은 지수도 높고 혈당을 금방 올립니다. 딸기, 토마토, 블루베리 같은 혈당 지수가 낮은 과일로 식후 2시간 후 소량 손바닥만큼만 드세요. 넷째, 아침 첫 한 입은 양배추찜. 아침에 눈 뜨자마자 드시는 그 첫 음식이 당신의 하루 혈당을 결정합니다. 양배추찜 10장, 전자레인지에 3분이면 충분합니다. 그 뒤에 식사를 하시면 공복 혈당이 훨씬 안정됩니다. 저는 이걸로 110 이하를 10년 넘게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섯째, 허기질 땐 지방이 포함된 간식으로 저지방 크래커, 떡, 과자, 가볍게 먹은 간식이 오히려 혈당을 더 불안하게 만든다는 거 아시죠? 포만감이 오래가는 간식으로 바꾸세요. 방탄홍차, 삶은 계란, 사과 땅콩 버터, 견과류 한 줌. 허기만 잡아도 혈당은 훨씬 덜 출렁입니다. 이 5가지는 이론이 아니라 결과입니다. 한두 달만 실천해도 당화혈색소 떨어지고 약 줄이고 몸이 편해졌다는 말씀을 진료실에서 수도 없이 들었습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대단한 노력도 필요 없습니다. 작은 변화 하나가 몸 전체를 바꿉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당신도 충분히 해낼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해볼까? 그 마음이 드셨다면 이미 절반은 성공하신 겁니다. 처음 당뇨 진단을 받았을 때 이제 평생 약을 먹어야 하나 막막했습니다. 하지만 돌아보면 그건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습니다. 내 몸을 더 깊이 들여다보게 된 계기였고 내 삶의 방향을 바꾸게 된 터닝 포인트였습니다. 당뇨는 조절할 수 있습니다. 그저 습관 하나, 순서 하나, 작은 변화로도 몸은 충분히 반응해 줍니다. 그동안 몰랐을 뿐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겁내지 마시고 미루지 마시고 당신의 리듬으로 천천히 시작해 보세요. 늦은 시작이란 없습니다. 진짜 건강은 병을 이기는 게 아니라 내 몸을 이해하고 아끼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는 정용훈이었고 여기는 지혜길목입니다. 건강한 다음 날을 위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그리고 여러분은 어떤 습관부터 시작해 보실 건가요? 아래 댓글로 나만의 실천 계획이나 궁금한 점 편하게 남겨주세요. 제가 하나하나 꼼꼼히 읽고 정성껏 답해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